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개발자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해볼 내용은 가상 메모리 관련해서 등장 이유부터 이제 동작 방식, 그리고 페이지, 가상 메모리를 이제 물리 메모리 프레임과 똑같은 크기로 나눈 거를 페이지라고 하잖아요. 그 페이지에 세 가지 상태 값이 있는데 이 상태 값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각의 상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스택과 힙의 동작 방식, 우리가 이제 스택이라고 하면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아래서부터 작은 주소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있고, 이때 스택은 연속된 공간이고 크기가 정해져 있고,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이제 그런 한정된 크기를 넘어서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힙과 내부적으로 동작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게 차이가 나길래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말록이 어떤 기능들을 추상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고, 말로크라 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할당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할당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힙 관리자에 의해서 이 공간이 표시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간은 사용하고 있어 라고 표시된 거죠. 시작 주소로부터 얼마만큼 이 공간은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이 공간을 관리한 단위가 버킷이라는 단위인데, 이 버킷 단위로다가 이제 공간들을 여러 크기로 나눠서 그냥 이제 그 크기만큼들로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버킷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표시된 공간은 어떤 식으로 이제 물리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제로 사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세 가지 상태 스택과 이 다음에 여기 이제 페이지 폴트라는 이 에러죠. 어떻게 보면 인터럽트 에러인데, 이벤트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가상 메모리가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엔 멀티태스킹이죠. 멀티 프로세서. 즉, 코어가 여러 개가 되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메모리에 올려서 돌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메모리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프로세스 운영체제도 일단 돌아야 돼요. 운영체제가 돌아야 되면 한정된 메모리 공간을 하나의 프로그램, MS-DOS 시절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점유해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다른 프로그램이 돌고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은 그대로 멈춰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크롬을 지금 켜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게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게임을 녹화하면서 스트리밍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멀티태스킹이잖아요.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작업, 프로세스를 동시에 동작을 시키는 거고, 실제로 작업 관리자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의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블럭 상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코어가 8개의 16스레드인데, 이 논리적인 코어 16개의 스레드가 전부 다 이제 돌고 있지는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부 다 프로세스 스레드가 붙어가지고 돌겠죠. 이런 멀티코어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각 프로세스마다 이제 메모리를 할당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메모리를 군데군데 그 실행되는 부분만 실제 물리 메모리에 올리기 위해서 가상 메모리 개념이 등장을 한 거고요. 가상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드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프로세스들의 실제 구동되지 않는 메모리, 프로세스가 할당받았지만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 페이지 파일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C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속성이 아니라 표시 세부 정보죠. 숨기는 항목.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스템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지 파일과 스워 파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그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가상 메모리,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가상 메모리에 이건 꺼야겠네요. 이 페이지 파일 보면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에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페이지라고 하면 페이지 단위가 이제 4KB인데 이게 왜 4KB냐라고 하면은 물리 메모리 프레임이 4KB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파편화를 최소화하면서도 내부 파편화와 외부 파편화를 최소화하는 크기로 이제 정해진 게 이제 4KB인데 이 4KB로 물리 메모리가 쪼개져 있고 실제로 코드가 실행되려면은 CPU의 자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때만 가상 메모리에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아예 물리 메모리에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그 부분, 실행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물리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올려도 된다라는 가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프로세스에 할당받은 메모리가 물리 메모리에 쫙 올라올 필요 없이 그냥 실행되는 부분만 물리 메모리 프레임에 랜덤하게 어디든 그냥 위치하게 되면은 CPU는 어차피 가상 주소와 물리 메모리 주소를 혼합해서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CPU가 보는 건 가상 메모리 주소일지라도 TLB라는 기능을 통해서 물리 메모리 주소와 매핑된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 메모리 프레임에 어디에 위치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 메모리는 하드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프로세스들의 페이지 파일들을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4KB씩 물리 메모리에 올리게 되는데 이 과정을 뒤에 말씀드릴 커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상 메모리 등장 이유는 멀티코어로 인한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동시에 올려놓고 돌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단위라는 걸로 메모리를 나눠서 이 페이지를 메모리 프레임에 올려서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가상 메모리가 동작을 하고 이게 동작 방식이고 그다음 등장 이유는 멀티코어 프로세싱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한 번에 메모리에 올려놓고 동작시키기 위해서 가상 메모리가 시스템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작 방식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리 메모리 프레임은 한정적이고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프로세스의 모든 코드가 한 번에 물리 메모리에 올라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웹을 이제 서치를 하든 뭘 하든 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통신 주고받는 게 없을 거란 말이죠.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없으면 얘는 그냥 블럭 상태인 겁니다. 그냥 이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프로세스가 돌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프로세스를 교체해가면서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교체를 해가면서 가상 메모리에 실제 동작하는 메모리 페이지들만 올려가지고 그 코드 부분만 실행되고 있는 부분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실행하려고 봤는데 이 페이지는 지금 없네. 다른 페이지가 있네. 그럼 페이지 폴트 나고 거기서 이제 인터럽트로 이제 이벤트 발생하면은 OS가 그 이벤트를 캐치해가지고 가상 메모리 하드의 스워 파일에 있는 페이지를 메모리에 다시 올린 다음에 물리 메모리에 다시 올려가지고 올린 다음에 이제 그 스레드를 다시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가상 메모리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상 메모리 페이지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상태는 첫 번째가 이제 프리 상태고요. 자, 프리 상태가 있고요. 두 번째가 리저브 예약 상태고요. 세 번째가 커밋 사용 가능한 상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프리 상태는 뭘까요? 그렇죠. 아예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8테라 프로세스가 하나 실행이 되면은 8테라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전부 다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커밋되어 있거나 리저브 되어 있다면은 그거 자체도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고 난잡해질 거예요. 영역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8테라라는 메모리 영역을 다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영역은 프리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영역이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냥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언제든 리저브되고 커밋될 수 있는 영역, 확장 가능한 영역이지만 지금 당장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영역이죠. 자, 그런 영역이 프리고요. 자, 리저브 상태가 있습니다. 예약이잖아요. 내가 어떤 페이지를 사용할 거라고 예약해 놓을 거예요. 즉 스택 같은 경우에는 1메가 정도로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설정을 하면 1메가 정도로 할당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정말 1메가 정도가 한 번에 할당된 걸까요? 아닙니다. 1메가를 예약해두고 페이지 크기 단위인 4kb씩 확장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약은 내가 앞으로 사용할 페이지에 대해서 다른 스레드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른 스레드가 여기다가 갑자기 4kb를 예약해서 중간에 떼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연속된 공간을 사용할 때, 이게 1메가라고 하면은 이 연속된 1메가의 공간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약해 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4kb가 이렇게 있겠죠. 4kb씩 쪼개져 있을 텐데, 이 4kb를 누군가가, 다른 스레드가 예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힙 관리자가 이 공간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하거나 하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1메가의 공간을 예약해 두는 거고요. 처음부터 예약해 둔다고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에 올라가지도 않고 커밋이 되어야 실제로 물리 메모리 프레임에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데, 예약 자체는 그냥 예약해 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건 내가 사용할 거니까 다른 스레드에서 아니면 또 다른 힙 관리자가 할당할 수 없게, 가져갈 수 없게 예약해 둔 겁니다. 스택 메모리가 갑자기 중간에 비어버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택 메모리 항상 연속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도 연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빈 공간 없이, 특수한 상황 아니면은 빈 공간 없이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어서는 연속된 공간을 예약해 두기 위해서 리저브 상태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두고 나서 실제로 물리 메모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상태는 커밋 상태입니다. 커밋이라는 건 뭐냐? 내가 사용할 때, 사용하는 시점에 커밋 상태로 변경이 되면서 물리 메모리 프레임에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커밋 상태가 됐다고 해서 바로 물리 메모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커밋 상태가 되면은 실제로 그 메모리에 쓰거나 읽는 행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쓰거나 읽는 행위가 실행됐을 때 물리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리저브, 프리와 리저브 상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메모리에서 이제 물음표 이런 메모리 뷰에 물음표라고 뜬 그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들은 전부 다 프리거나 리저브 상태인 겁니다.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리저브 상태였다가,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프리와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읽고 쓰는 게 안 되는 영역이고, 프리 같은 영역은, 프리 영역은 아예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은 그냥 진짜 유휴 공간으로서 나중에 이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당장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예약돼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다른 스레드나 다른 힙 관리자, 힙 크리에이트를 했을 때 힙 관리자가 자신의 영역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예약을 한 공간이고요. 예약된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고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고 이 공간에 쓸 거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커밋 상태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폴트라는 걸 먼저 스택과 힙의 동작 방식을 알아보기 전에 페이지 폴트라는 걸 먼저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페이지 폴트라는 건 뭐냐? CPU가 메모리를 이제 읽으려고 가상 메모리 주소를 가져와서 캐시 라인을 찾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읽으려고 해요. 데이터를 읽었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쓰려고 물리 메모리에 어디에 매핑되어 있는지 보려고 TLB를 통해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메모리 주소, 이 태그 값, 결국에 캐시 라인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인덱스를 찍고 그 안에 태그 값을 통해서 실제 캐시 라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들어온 주소로 봤더니 상위 20비트를 TLB에 넣어봤더니 TLB에 없는 거예요. TLB에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 가상 주소가 현재 물리 메모리에 매핑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리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와 있는 페이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페이지 폴트가 나타납니다. 자, 페이지 폴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TLB 찾으러 가요. L1 TLB 없어요. L2, L3까지 찾으러 갑니다. 근데 애초에 올라온 적이 없는 페이지예요. 애초에 커밋된 적이 없는 페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스레드의 이제 가상 메모리 테이블, 커널 메모리 영역에 있는 가상 메모리와 물리 메모리 프레임이 매칭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세스마다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되는데, 스레드가 CPU에 붙게 되면은 그때 해당 스레드의 해당 프로세스에 그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해당 프로세스에 가상 메모리 테이블 주소가 CR3라는 레지스터에 박히게 됩니다. 그럼 그 L3 TLB가 찾은 다음에 없다라고 하면은 CL3 레지스터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구동하려고 하는 스레드가 어디에 커널 메모리 어디에 이제 가상 메모리 테이블이 있지 하고 가서 보는데 그냥 페이지 폴트가 나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OS가 이 에러를 처리를 하게 되죠. 판단을 하게 되고 OS가 이제 해당 가상 메모리 페이지를 스왑 파일에 찾아가지고 물리 메모리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CPU는 해당 스레드를 블럭 상태로 정지를 해놓고 OS가 처리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즉 이제 그 메모리, 그 스레드가 사용하려고 하는 메모리가 가상 영역, 스왑 파일 영역에 있다가 커밋이 돼서 물리 메모리 영역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다시 레디 상태로 간 다음에 러닝 상태로 들어오게 돼서 그 메모리를 찾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페이지 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리저브 상태에서 이제 막 사용이 돼서 커밋 상태로 들어온 페이지를 사용하려고 할 때 페이지 폴트가 날 수도 있고요. 페이지가 없는 거니까. 아니면은 커밋 상태에서 실제 물리 메모리 프레임에 올라와 있다가 사용이 너무 안 돼서 내려간 거예요. 사용이 너무 안 돼서 페이지 아웃된 겁니다. 디커밋 된 게 아니라 페이지 아웃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얘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물리 메모리 프레임이 없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상 메모리 테이블에 있을 수는 있겠죠. 한번 올라왔던 거니까. 이건 모르겠는데 가상 메모리 테이블에 있다면 그렇게 찾아가지고 TLB에 업데이트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블럭돼서 러닝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페이지 아웃돼가지고 아예 디커밋 됐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그 영역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디커밋 됐다라는 거는 해당 영역이 프리로 해제된 거기 때문에 아마 페이지 아웃만 된 상태에서, 커밋은 됐고 페이지 아웃만 된 상태에서 이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다시 이제 물리 메모리 프레임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폴트는 페이지가 없을 때 CPU가 사용하려고 하는 메모리 주소와 매핑된 물리 메모리 프레임이 없을 때 이제 페이지 폴트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택과 힙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 폴트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스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봤을 때도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프레임을 쌓아가면서 위로 더 낮은 주소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일단은 1메가를 예약을 해놨다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가상 메모리에서 1메가 정도의 공간을 예약을 해두게 됩니다. 1메가 공간을 예약을 해두게 되면은 이건 이제 리저브 상태죠. 그렇게 된 다음에 처음 가장 높은 주소에서부터 4KB를 커밋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돼요. 커밋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폴트겠죠. 페이지 폴트가 나면은 이제 이거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주소를 CPU가 받았는데 없는 겁니다. 없죠, 당연히. 애초에 리저브 상태였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페이지 폴트가 나고 그 스레드를 정지시킨 다음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커밋 상태로 바꾸고 메모리 프레임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택 메모리에 4KB, 1메가 중에 4KB가 물리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데, 레디 상태로 간 다음에 러닝 상태로 가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데, 이 스택은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또 4KB를 넘어섰어요. 그럼 이제 페이지 폴트가 또 발생하죠. 왜냐? 처음에 내가 할당 받아서 차곡차곡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물리 메모리 프레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영역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집어넣고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쓰려고 하니까 이제 레지스터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주소를 통해서 레지스터로 가져와야 되는데 CPU가 그 주소를 보니까 매칭이 안 돼 있는 거죠. TLB 안에서. 페이지 폴트입니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이제 OS가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OS가 처리하는 거는 또 이제 4KB를 리저브 상태, 그 위에 바로 연속된 4KB를 리저브 상태에서 커밋 상태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물리 메모리에 붙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페이지 폴트가 해결이 되면은 다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해요. 그리고 페이지 폴트가 4KB 단위로 나더라도 1메가를 한 번에 커밋해놓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메모리 용량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페이지 폴트가 나면은 분명히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고 OS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약해놓은 영역을 4KB 이제 새로 커밋을 해가지고 페이지 자체를 프레임에 붙이는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릴 수는 있지만 그게 메모리 효율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1메가 정도를 리저브를 해두고 4KB 페이지의 할당 단위인 4KB씩 물리 메모리 프레임에 붙여가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스택은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봤더니 힙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약 단위는 64KB인데 너무 작잖아요. 64KB 어디다 쓸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64KB를 한 1메가 정도를 할당을 받아 놓습니다. 스택과 똑같이 예약을 하는 거죠. 할당이 아니라 예약을 한 다음에 힙 관리자가 이제 여기서부터 4KB 페이지 단위로 이제 때려주는데 페이지 단위로 이제 떼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늘려가는 겁니다. 4KB 사용을 해요. 다 줍니다. 이제 없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할당받았던 4KB 중에서 빈 공간이 있는지를 찾아봐요. 근데 빈 공간도 없어요. 그럼 이제 다시 그 4KB 예약된 1메가 안에서의 4KB를 또 할당을 하게 됩니다. 또 할당을 하게 돼요. 그건 이제 리저브 상태였다가 커밋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똑같이 할당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힙 같은 경우는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게 없잖아요. 힙 오버플로우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할당받은 1메가를 다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약한 1메가를 전부 다 메모리에 붙여서 다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이 이제 예를 들어서 1메가를 다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40바이트를 할당을 했는데 이 40바이트를 줄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4KB로 다 쪼개서 관리를 하는데 이 모든 페이지에 40바이트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이제 40바이트를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예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약 단위가 64KB고요. 40바이트 정도는 64KB만 예약을 해도 최소 예약 단위가 64KB입니다. 그 이하로는 안 되고 66KB를 할당을 하게 되면은 128KB를 할당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예약 단위가 최소 64KB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40바이트만 필요해.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봤을 때 40바이트의 공간을 기본 1메가에서 줄 데가 없다, 줄 수 있는 페이지가 없다, 파편화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공간을 최대한 연속적으로 예약을 하게 되고, 연속적으로 예약을 하게 됐을 때 그 공간에서 또 페이지 단위로 커밋을 해가지고 그 페이지에다가 내가 이제 40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페이지를 커밋시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스택과는 조금 달라요. 만약에 힙이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없다,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 여기 누군가 쓰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공간, 아예 이제 프리였던 공간을 새로 리저브를 해서 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힙 관리자가 노드 형태로 어떤 주소로부터 내가 예약을 했다,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예외 상황이냐? 우리가 1메가를 만약에 말록을 했어요. 1메가를 말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힙 입장에서는 1메가라는 공간은 애초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공간이고, 관리하는 단위가 버킷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버킷에도 1메가라는 바구니는 없습니다. 즉 공간 자체를 어떤 크기 단위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4바이트를 주면 4바이트를 딱 맞게 반환, 4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뭐 12바이트, 16바이트 이런 식으로 요청에 따라서 그때그때 공간을 찾는 게 아니라 요청한 크기에 가장 알맞는 버킷을 그냥 통으로 내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관리하기 용이하잖아요. 매번 찾는 것보다, 매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소가 있지, 어디까지 어디 비어있지 이러면서 순회하면서 찾는 것보다는 그냥 공간 단위를 텅텅텅 나눠놓고, 내가 10바이트를 달라고 했어. 몇 바이트를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요. 10바이트를 달라고 했으면 그냥 10바이트에 가장 가까운, 예를 16바이트 그냥 공간을 내주는 겁니다. 한 번에. 그건 이제 디버그 모드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텅 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됐는데, 512kB까지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512kB까지는 기존에 예약된 공간을 한 번에 할당을 해주거든요. 그게 아마 페이지 단위인데 페이지 몇 개를 합쳤겠죠. 512kB면은 4kB짜리 64개? 32개? 아니다, 64개. 128개. 128개네요. 4kB 메모리 128개를, 4kB 페이지 128개를 그냥 한 번에 커밋하면서 올려버린 거거든요. 리저브 상태였던 거를 그대로 커밋 상태로 올리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공간을 다 긁어다가 올리든. 근데 아마 기존에 512kB를 안 쓰는 공간 512kB를 메모리에 올려놨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공간 512kB를 리저브 상태에서 커밋 상태로 변경하면서 우리한테 할당은 커밋이 된 걸로 예상이 되는데, 1메가 같은 경우는 통으로 1메가 정도로 해놓기 때문에 이건 1메가는 버킷이 없어요. 1메가는 버킷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프리 영역, 아예 관리하고 있지 않는 영역을 통으로 예약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테스트 코드를 자, 지금 이제 제가 1메가 정도를 이렇게 예약을 하잖아요. 아이고. 메모리를 띄워서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1메가 정도 예약하게 되면은, 이 주소가 봤을 때, 자, 이 위에는 물음표죠. 이게 다 풀인지 리저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힙 영역은, 힙 관리자는 이런 공간을 아예 할당을 해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512kB) 1024 곱하기 512 하면 되죠. 이러면 이제 512kB인데, 얘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해 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메모리 뷰를 떼가지고 메모리 뷰를 떼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이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할당이 되거든요. 보면은 푸시 한 다음에, 자, 할당이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 512kB잖아요. 지금 얘 릴리즈 64 빌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를 할당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뭔가 사용되고 있어요. 막 PID 뭐 유저 네임 뭐 폰 이건 제 아이디고 뭐 이런 정보들도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힙 영역 내부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밑에가 지금 다 밀려 있는 거 보니까 커밋 상태인 거예요. 커밋 상태인 메모리예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커밋 상태의 메모리 특징은 뭐가 있죠? 읽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커밋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인트 포인터 A는 p 잡은 다음에 일단은 인트 값을 하나 읽어오고요. 그리고 100이라는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자, pp가 할당받은 공간이고요. 그걸 ppa라는 포인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p 포인터를 통해서 읽어오고요. 그리고 이 포인터를 통해서 주소에 씁니다. 이건 이제 할당받은 공간이니까 여기다가 일단은 커밋 상태의 메모리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주소 연산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한 제가 512KB를 할당을 받았는데 할당 받은 순간 아까 다 0으로 밀려 있었죠. 이거를 한 1000바이트 정도 띈 다음에 값을 읽어오고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공간에서부터 지금 다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커밋된 영역이거든요. 지금 내가 할당을 받았으니까. 근데 실제로 물리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 메모리에 프레임이 그러니까 붙었는지 프레임에 페이지가 붙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커밋만 된 상태인지는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작업 관리자 세부 정보 보면은 사용자의 메모리 활성 메모리가 아니라 열 선택 보면 여기 커밋 크기라는 게 있어요. 커밋 크기가 있고 작업 집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가 실제로 물리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메모리고 커밋 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밋만 돼도 이제 커밋 크기가 증가를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커밋 크기를 맨 앞으로 두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커밋 크기를 맨 앞으로 두고 작업 집합을 그 뒤에 비교를 해서 좀 보게 되면은 작업 집합 이런 식으로 자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킬게요. 이렇게 두고 얘를 같이 좀 보면은 자 이렇게 아이고 얘는 위반이지.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에즈 얘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보면은 에즈가 지금 없는데 에즈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커밋 크기가 536입니다. 그리고 작업 집합이 2832KB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지금 이 프로그램, 이 exe 파일을 돌리기 위해서 현재 물리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건데 커밋된 영역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더 큰지 모르겠네. 실제 메모리, 실제 프로세서에 현재 사용 중인 실제 메모리 양이라네요. 2832KB. 활성 메모리는 또 304KB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할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536이거든요. 536에 자, 얘가 보면은 536에 이제 2832인데 보세요. 자, 1056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얘는 2844잖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집합은 그대로인데 지금 커밋 크기가 늘어났어요. 커밋 크기가 늘어났죠. 아까 500에서 한 512KB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어요. 정확히는 안 되는데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커밋이. 근데 작업 집합 현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즉 커밋은 됐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보면은 커밋된 메모리가
이렇게 여기서 쭉 보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쭉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뭐예요? 다 밀려 있고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근데 아직 물리 메모리에 올리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메모리랑 붙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공간에 쓰기를 시작을 하면은 쓴다라고 하면은 그때 돼서야 페이지 폴트가 나고 OS가 페이지 폴트를 캐치를 해서 물리 메모리에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2848이거든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아직도 2848입니다. 뭐 사용한 게 없어요. 그냥 옮겨만 놨거든요. 그 주소를.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자, 쓰면은 이게 변하겠죠. 작업 집합이 변할 겁니다. 자, 읽어오면은 읽어왔고 썼을 때 작업 집합이 안 변하네. 여기가 아이고 1000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1000에 있는 값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가 쓰여졌고 이미 올라가 있는 영역이었나 그러면? 할당 받기도 전에 올라가 있는 건 말이 안 되고 512kB로 올라가 있는 영역을 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또 여기서 2000으로 올라갔거든요. 1kg 1메가 할당 받았을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 이 위에서부터 여기가 새로 커밋된 영역이거든요. 얘는 지금 다 접근이 가능해요. 이 영역 똑같이 접근이 가능한데 이 위에는 지금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보면은 이제 P 한 다음에 A에다 옮겼어요. A에다가 P의 주소로 옮기고 A에다가 100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쓰이겠죠. 여기 쓰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쓸 수 있으니까 1메가. 근데 얘 같은 경우 프리할 때랑 전혀 다른데, 자, 이렇게 프리하는 순간 보세요. 이건 이제 1메가에 기본적으로 힙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영역에다가 할당을 한 거고, 자, 여기 커밋 크기 한번 보세요. 커밋 크기 지금 2088이거든요. 여기서 자, 1056으로 2088에서 1056으로 1032KB 1032KB가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디커밋 된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뭐 페이지 아웃이 아니라 그냥 아예 프리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뭐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접근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읽기 위반이죠. 왜냐? 이건 프리 영역이기 때문에. 프리인지 리저브인지 모르겠지만 디커밋 됐기 때문에 이 영역은, 이렇게 물음표로 나온 영역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프리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커밋 영역에 접근이 가능했고, 프리한 다음에 PP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써볼게요. 자, 여기서 또 보면은 이제 이거 올라왔죠. 560KB에서 자, 1080KB, 560KB, 1080KB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560KB에서 1080, 한 520KB 정도 할당을 받았네요. 자, 그리고 이 공간은 이렇게, 이런 공간이죠. 이런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 뭔가 이렇게 있는 이 공간인데, 이제 여기서 프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인데 프리는 똑같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얘도 커밋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지금 커밋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건 뭐냐, 지금 우리가 아까 560KB인가 그랬잖아요. 560KB에서 얘를 말록을 하니까 이게 1080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커밋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리저브 됐다가 커밋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리저브 된 상태에서 커밋 돼서 메모리에 붙었는데 프리를 했어요. 프리를 하자마자 보니까 바로 내려가지가 않네. 그냥 그 메모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풀이한 다음에 이걸 일단 접근을 해요. 접근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접근하면 안 되는 영역이죠.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내가 할당받은 나한테 주어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메모리를 덮었을지도 모르는 건데, 프리한 직후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실제로 프로그램상에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하드웨어, 기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 커밋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쓰거나 읽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땐 문제가 있는 거죠. 한데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영역이고 이걸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리한 다음에 바로 쓰는 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러니까 힙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이 아닌, 예약된 영역이 아닌 새로 예약을 받아서 그 공간 자체를 커밋한 경우일 때는 프리하게 되면은 바로 디커밋 되는 거고, 원래는 디커밋 되지 않지만 큰 공간일 때는 바로 디커밋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디커밋된 영역, 프리 영역이나 리저브된 영역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런타임 에러가 읽기 접근 위반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새로 P1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공간을 줄지 아니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지금 프로세스가 올라왔죠. 572KB 지금 커밋 되어 있고요. 이건 아마 이제 기존에 이 메인 함수를 호출시켜준 CRT 라이브러리가 커밋 해놓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늘어나죠. 576에서 64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프리했어요. 이 주소를 봐야 되는데, 그쵸? 지금 F0거든요. 지금 이 주소인데 여기서 다시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올라갈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올라가지 않네요. EFD0 그대로 그 공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예요? 이 공간 자체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페이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페이지에서 최대한으로 찾아서 주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직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이즈가 동일하고 이전에 할당받은 공간이 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프레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새로 커밋하지 않고 올라가 있는 공간 내에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그러면은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는 한 4바이트 정도, 4KB, 그 다음에 여기는 16KB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512를 할당을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메모리를 어떻게 그대로 기존에 있는 공간을 줄지 아니면 사이즈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줄지, 그리고 512 때는 또 똑같은 512 주소를 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532 잡혀 있고요. 지금 커밋 크기 532고요. 이 커밋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 CRT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하기 전까지 이만큼을 커밋해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 스레드, 이 실행 파일을 돌리는 스레드는 이 메인 스레드인 거고, 메인 함수를 돌리는 스레드인 거고, 여기서 또 이제 커밋하는 거에 따라서 커밋 크기가 바뀌게 되겠죠. 자, 보면은 이렇게 일단은 512KB 할당 받아서 1052가 됐어요. 그리고 프리합니다. 프리해도 그대로죠. 자, 그 다음 pp 주소 일단 한번 찍어 놓고요. EFD0 보니까 똑같은 영역 할당 받은 것 같아요. 이전 실행과. 자, 그 다음에 4KB. 일단은 이 주소를 여기 주소로 적어 놓을게요. 자, 이 주소입니다. 이 주소에 할당 받았고 프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할당 받게 되면은 이거 다시 해야 되는구나. 자, EFD0에 지금 얘도 할당을 받게 됐고 여긴 그대로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FF20 FF20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PP가 가진 주소랑 똑같아요. EFD0고 이 P1도 EFD0입니다. 즉 그냥 똑같은 주소를 받은 거예요. 똑같은 주소를 받은 겁니다. 얘가 프리됐으니까 그 공간 512KB의 시작 주소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고 그 주소를 그냥 P1이 받았네요. 그러면은 P3는 512KB 공간을 할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경우 커밋 크기가 늘어나겠죠. 자, 일단 P2도 그 다른 주소 받았죠. 당연히 그 다음 연속된 공간 주소 받은 것 같아요. 얘가 EFD0니까 이거에서 얘가 FF20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P2가 더 크거든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몇 바이트 뒤에다가 잡았는지. 보면은 F20니까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큰 주소에서 작은 주소 빼주면은 1010 4112바이트 그러니까 4112바이트 4096인데 여기서 16KB 뒤에 그러니까 페이지가 아예 바뀌었네요. 페이지가 바뀐 상태에서 16KB 뒤에다가 이제 이 주소를 잡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512KB를 할당을 하면서 이미 512KB 페이지 4KB 페이지 128개가 커밋된 상태이기 때문에 4KB 페이지 128개가 커밋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페이지 하나 다음 건너뛰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할당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지금 할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번, P3를 할당을 하게 되면은 제 예상으로는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 512KB를 할당하려고 커밋을 해놨던 512KB를 주려고 예약된 공간 내에서 커밋을 했던 영역 512KB를 그대로 커밋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약된 상태에서 그대로 커밋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도중에 이제 이런 4KB, 16KB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려고 페이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총 페이지 128개 중에 2개가 지금 사용이 됐잖아요. 얘하고 얘는 다른 페이지니까. 그러면은 128개 중에 126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새로 할당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새로 리저브 상태에서 커밋 상태로 변경해야 될 수도 있고요. 한번 볼게요. 올라갔습니다. 이런 뭐예요? 그렇죠. 새로 할당받은 공간에서 새로 그러니까 리저브된 상태에서 애초에 그치 없지. 맞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는 지금 큰 공간을 할당한 거랑 비슷하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규칙적으로 뭔가가 있죠. 이렇게 뭔가 표시가 있고 이렇게 이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숫자들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처음에 512KB 할당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힙 관리자 입장에서는 1메가 정도 가지고 있고 내가 아직 커밋 해놓은 게 500몇 기가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532KB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1메가 중에서 남은 거예요. 512KB가 그대로 리저브 상태로 남아있고 이 리저브 상태로 남아있는 공간 자체를 그냥 128개 페이지 할당해가지고 커밋 해줘버린 거예요. 왜냐?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512KB가 필요하네? 그럼 512KB를 내가 예약하고 있는 공간 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준 겁니다. 그래서 커밋 크기가 아까 512KB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프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프리한 공간을 바로 디커밋 시키는 게 아니라 물리 메모리 페이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남겨두는 겁니다. 페이지 아웃 시키지 않고 이게 프리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방 빼는 게 아니라 일단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P1, P2가 할당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 있는 영역에 옳다구나. 그치, 내가 쓸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페이지를 올려주게 되는 건데 그 페이지에 올라간 페이지에 있는 공간 중에서 4KB, 16KB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할당을 한 겁니다. 근데 4KB와 16KB의 할당된 주소를 계산을 해보니까 페이지 2개를 사용했어요. 즉, 이 P1에다가 4KB를 할당할 때 페이지 하나를 사용을 하고요. 당연하죠. 왜냐 4KB 페이지 단위가 4KB잖아요. 그럼 페이지 하나 할당하는 게 당연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16바이트를 뗀 부분에서 페이지 16KB를 할당을 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페이지 4개인데
페이지 5개를 할당을 했겠죠. 왜냐 시작 주소가 페이지의 0번째가 아니라 16KB 들어온 부분부터 오프셋 16KB 들어온 부분부터 할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16KB는 기본적으로 페이지 4개가 필요한데 거기에 16바이트 때문에 페이지 5개를 할당을 한 거예요. 페이지 5개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총 페이지 6개가 이미 할당이 된 겁니다. 페이지 6개가 이미 할당이 되었고 커밋이 된 상태에서 페이지 6개 분량이 다른 메모리, 그러니까 다른 이미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할당을 해줘버린 겁니다. 표시를 해둔 거예요. 다른 놈이 쓴다. 얘는 이미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 어디에선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자, 거기다가 근데 갑자기 512KB를 다시 요청을 하네? 이게 미쳤나? 싶은 거죠. 이미 커밋 돼 있는 영역에서는 512KB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에서도 지금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예약해둔 거에서도 512KB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떡하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디커밋이 될 건가? 아니면은 이 영역조차도 계속 메모리에 남아있을 것인가가 다시 궁금해지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512KB를 다시 할당을 하게 되면은 힙 관리자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메모리 영역에서 기존에 리저브해놨던 메모리 영역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른 공간을 할당을 받아서 뭐 연속된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 바로 밑에 1메가 바로 다음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 다시 커밋을 해서 준다. 왜냐? 512KB를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커밋 크기가 증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간 자체가 지금 어떤 공간인지 볼게요. 자, 일단은 P1이 EFD0고요. P2가 FF20 똑같고요. 자, P3 할당 한 다음에 P3 할당 한 주소가 아예 다르거든요. 지금 1F0080 얘는 1F0080 이 전 주소 같네요. 이 전 주소 같으니까 1F36FA 1F36F8 8하고 A면 완전 다음 주소네요. 꽤 떨어진 곳의 주소입니다. 지금 아닌가? 지금 얘가 더 큰 주소니까 이거 마이너스 P2 200만 바이트 정도 떨어진 주소네요. 이게 200만 바이트면은 이거 그냥 2메가 정도? 2메가 정도 떨어진 주소네요. 2메가 정도 떨어진 주소. 아니 200만 바이트니까 200만 바이트가 나눠보면 2메가 정도 떨어진 주소에 아예 떨어진 주소에 잡혔거든요. 지금 자, 아예 떨어진 주소에 잡혔고 지금 여기 여기 에지도 1572GB 2KB 그 다음에 여기 프리하게 되면은 이 공간 그냥 해제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 공간은 1메가를 할당했을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공간 자체는 힙이 또 새로 할당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힙이 새로 할당한 공간이에요. 즉 내가 그러니까 힙이 새로 예약해둔 공간이죠. 커밋해둔 공간이죠. 512KB만큼. 아마 512KB보다 더 크게 커밋을 해놨을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커밋이 돼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512KB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리저브 해두고 512KB만큼 커밋을 해둔 것 같아요. 왜냐, 리저브 해둔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메가를 다시 새로 리저브를 해놨다고 해서 1메가 자체를 다 커밋해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512KB만큼만 커밋해 놓으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할당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512KB 정도 512KB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커밋을 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 정도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P3 해제했는데 P3에다가
여기랑 값을 써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써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1MB를 할당받은 아예 생뚱맞게 할당받은 거랑은 또 다른 성질의 크기라고, 다른 성질의 이제 메모리 영역이라고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프리한 다음에 이 주소에다가 써볼게요. 한번. 써지네요. 그럼 이거는 힙 관리자가 기존에 리저브하던 영역에서 확장을 해서 리저브한 다음에 커밋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힙 관리자가 어떻게 메모리를 관리하는지, 그리고 메모리를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할당하는 크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또 관리를 하고 차이를 두는지까지 확실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